최근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조금 노랗게 보인 적이 있나요? 아마 몇 년 전보다 밤에 보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아무 이유 없이 아픈가요? 이 짧은 다큐멘터리에서는 당신의 간에 어떤 종류의 질환이 있을 수 있는 7가지 이례적인 신호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함으로써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간의 치유 능력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습관을 개선하면 다시 강하고 건강한 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 손상이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발생한다고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간에 가장 해로운 것은 과도한 당분과 가공식품의 섭취입니다. 오늘날 서구식 식단을 구성하는 요소들, 패스트푸드에 있는 오메가6 식물성 기름의 소비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는 연어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통증에 대해서도 우리의 즉각적인 대응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를 소비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 방식은 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방비 섹스는 이런 방식으로 자주 전파되는 간 질환을 유발합니다. 간 질환을 나타내는 증상을 배우고 싶다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세요. 간단한 가정요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간을 해독하고 모르는 사이에 간에 가하는 손상을 멈추기 위해 첫 번째 신호는 어두운 소변입니다. 간은 피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후안 루이스 게라의 노래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나를 보고 네가 나를 보지 않을 때 빌리루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간 질환이 있을 때 증가합니다. 이 색소는 오래된 적혈구에서 나옵니다. 간이나 담낭이 제 기능을 못하면 체내에 빌리루빈이 쌓입니다. 소변으로 배설되어 특유의 짙은 노란색을 띠게 합니다. 소변이 현저하게 증가하면 거의 갈색에 가까운 진한 주황색을 띨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항생제, 수면제 또는 피임약과 같습니다. 이 약물들은 간을 과부하시켜 정상적인 빌리루빈 제거 기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소변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어두운 소변이 반드시 간 기능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표 2, 노란 눈이나 노란 피부. 앞서 언급했듯이 간의 기능 중 하나는 혈액에서 빌리루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빌리루빈이 혈액에 쌓이면 피부가 노랗게 변합니다. 이 상태를 황달이라고 합니다. 황달은 간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간 손상의 명확한 징후입니다. 약물 중독이나 강형화입니다.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길버트 증후군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황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약간 황달증을 보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나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정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황달은 반드시 간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증상은 대변이 연한색이다. 간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담즙을 생성하여 섭취한 음식의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담즙산은 또한 화장실에 갔을 때 대변의 전형적인 갈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간 질환이나 간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즙산 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변색이 더 밝아지거나 점토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소화되지 않은 지방의 존재로 화장실 물에 변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가벼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대변의 색깔이나 질감의 변화를 느끼거나 자주 대변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다면 기저 건강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 야간 시력 문제. 비타민 A는 야간 시력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간이 생산하는 담즙은 이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간이 손상되면 비타민 A 흡수가 감소하여 야맹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특히 밤에 약한 빛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담낭의 혼잡은 또한 비타민 A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야간 실명뿐만 아니라 건조한 눈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극을 받거나 모래가 들어간 느낌이 있다면 건강 문제가 없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
오른쪽 상단 복부의 압력. 식사 후 특히 오른쪽 가슴에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간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었을 때 담즙이 걸쭉하고 점성이 있어집니다. 이는 담낭에 연결된 작은 관들을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비뼈 주변에 압박감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낭이나 담낭과 간 사이의 관에서 담석이 생성되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담석들은 관을 염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콜란지티스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간경변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횡격막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횡격막 신경은 목과 가슴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횡격막에서 끝납니다. 그 여정에서 간과 담낭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염증이 생기면 오른쪽 어깨 주변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부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 신호, 다리와 발이 붓습니다. 주로 오른쪽 발입니다. 간이 아프면 부어오르고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갑을 증가시킵니다. 간으로 피를 운반하는 주요 정맥입니다. 포털 정맥은 댐으로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댐이 막히면 파이프에 물이 들어갈 곳이 없어 원래 있던 곳에 쌓이게 됩니다. 간으로 들어가지 못해 쌓이는 모든 피, 다리와 발이 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액체가 쌓이게 하며 이를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당신의 간으로 향하는 혈류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발이나 발목이 왼쪽보다 더 붓는 것을 발견하면 이는 간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상을 경험하면 1번째 징후, 거미정맥, 혈관거미입니다. 피부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확장된 정맥들입니다. 중앙에 붉은 몸체와 뻗어나간 다리가 있는 거미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맥들은 간 질환으로 손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들을 가지고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간이 정말로 아픈지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징후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내과 의사에게 즉시 방문하십시오. 그 후에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피하세요. 주당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 알코올에 관한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독소 노출을 피하며 A형 및 B형 간염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B형 간염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며 주로 무방비 성관계를 통해 감염됩니다.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관계 중에는 항상 콘돔을 사용하세요. 식단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저지방 단백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것으로 담즙 생성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첨가당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절대로 피해야 하고 단 음료는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수분 보충과 독소 배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1000개의 댓글이 달리면 신장질환을 나타내는 7가지 증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유튜브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설명 섹션과 이 비디오의 첫 번째 댓글에서 무료 수업을 드립니다. 어린이 채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튜비키즈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을 더 나은 사람들과 더 건강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튜비를 제공합니다. 스웨덴어, 독일어 등을 포함해요. 이 채널들을 내 주요 채널의 추천 섹션에서 찾아보세요. 다음은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2개의 비디오입니다. 포옹을 보내며 다음에 뵙겠습니다.